면접 문제 스타일 있잖아. 그간의 경향이랑 좀 다르게 나온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 전반적인 이 흐름은 2022 원서를 쓰는 친구들도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고입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심리나 이런 게 의학 계열에 대한 사랑. 요게 이제 확실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 다음에 문이과 통합 플러스 문과 학생들의 이과 학생에 대한 공포, 두려움, 여러 번 얘기했지. 걱정, 요거가 이제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이지 않았나. 고입 경쟁률에 대해서 내가 분석한 기사를 봤거든. 최근에 나온 특목고 같은 경우에 2025부터 일반고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올해 대선이 있잖아. 결과에 따라서 뭔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분위기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오던데, 대체 누구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은 그거는 조금도 아닌 것 같고, 학생들이 특목고 어딘가를 쓸지 말지를 결정할 때 대선 이후에 철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엄청나게 생각을 할까? 난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거는 내가 볼 땐 학생들 심리에는 어쨌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은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것보다는 대입이랑 비슷하게 우선은 의학 계열에 대한 목표가 굉장히 투철한 학생들이 많고, 그 친구들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의학 계열을 좀 진학하는데 유리하거나 뭐 실적이 좋거나 플러스가 될 만한 지점이 있는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 확실히 이번에 경쟁률이 굉장히 좋았어. 되게 많이 이제 올랐고, 대표적인 학교가 뭐 외대부고 상사한고 막 이런 학교들. 그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입시로 유명하고 실적도 좋고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되게 좋게 나왔고 잘 나왔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이런 지점을 봤을 때는 글쎄 대선 이후에 뭔가 달라질 가능성 그 자체가 그렇게 엄청 영향을 줬을까? 나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적 되게 좋은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많이 올랐는데,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렇게 뭐 썩 경쟁률이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어떤 입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와 일반고와 그렇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지 않은 학교가 요새는 좀 선명하게 좀 갈리거든. 그리고 나는 사실은 그 일반고를 그냥 동시 전환하는 것도 그냥 냅두면은 자연 섭리처럼 이렇게 좀 정리가 될 텐데 그렇게 무리해서 그랬을 필요가 있나, 사실 나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곳은 민사고 같은 경우는 의대 입시로 뭐 엄청나게 막 결과가 좋았다라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좋은 학교고 우수한 학생들 그치. 많고 치열한 학교고 하니까 의대 잘 가고 하는데, 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 썩 그렇게 오르진 못했거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나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 게, 그 한창 학생들이 학교를 결정할 만한 쯤의 시기에 민사고가 막 그런 인터뷰를 했었거든. 일반고 전환하느니 폐교하겠다, 문 닫아버리겠다, 막 이런 거를 이제 인터뷰한 적이 있어. 난 사실 그거 보면서 이거 진짜 이거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고입 시즌을 앞두고 그치. 하기에는 나 실제로 그때쯤 해갖고 컨설팅 할 때 고입 문제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얘기 많이 해요. 민사고 정말 문 닫나요? 민사고 쓰면 안 되나? 아무리 문을 닫는다 해도 2025년 이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원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문 닫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인식이 그치,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민사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경쟁률이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고, 입시에서 확실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낸 특히 의대 입시 같은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가 편차가 굉장히 확 갈라졌다. 우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대입이랑 비슷하게 문이과가 통합이 됐다는 게 학생들한테 미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컸어. 그래서 100% 무조건 외고를 가야만 돼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문과가 상당히 확정된 친구들은 외고를 좀 더 의미 있게 많이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우리 그때 막 얘기했었잖아. 맞아. 확실히 외고는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물론 이것도 학교마다 이게 좀 편차는 있지만 수도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올라가고, 대신에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특히 학령인구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방이 좀 더 직격탄을 맞거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외고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인기가 별로 없었고,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특목고, 외고 했을 때 떠오르는 어떤
그런 정도의 실적이 안 나오는 학교들도 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익부 빈익빈인 거지.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외고들 같은 경우는 문과를 완전히 중학교 때 확정하는 인원은 절대 많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 인원에 해당되는 친구들의 상당수는 어쨌든 외고를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일반고보다 선택을 했을 확률이 높아서 수도권에 있는 외고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좀 오른 편이야. 요것도 결국에는 입시가 이제 좀 바뀌어가면서 문과, 이과가 이제 구분을 하지 않고 합쳐진 상태다 보니까 이게 문과를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이과 애들과 경쟁 그냥 하지 않고 자르고 가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겠지.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외고를 좀 많이 쓰기도 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경쟁률이 좀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좀 학교별 경향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면접 문제 스타일 있잖아. 그간의 경향이랑 좀 다르게 나온 경우들도 좀 되게 많았어. 사실 제일 대표적인 학교가 외대부고인데 지금까지 외대부고에서 나왔던 스타일은 자기주도 학습의 교과적인 학업적인 역량만 딱 확인하는 식으로 주로 질문이 나왔거든. 근데 그것보다는 그 외에 다른 지점들에서도 나와서 이제 외대부고를 만약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뒤에 동생들 이제 예비 중3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지점을 좀 생각해갖고 그간에 막 선배들한테 외대부고 입시에 대해서 정보를 얻었거나 이런 자료를 얻었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좀 더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받은 경우들도 있었고 원래 외대부고 그런 스타일 별로 아니거든. 그리고 자소서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주변부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물어본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았는데 외대부고에서 평가 기준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아. 이제 외대부고를 좀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도 학습만 그것만 딱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좀 준비를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상상고도 좀 전에 비해서 생기부 내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내용들이 많이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학교들이 면접 스타일도 좀 바뀐 경우도 많았고 해서 이런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특목고 입시나 이런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본인이 그냥 알고 있던 정보를 조금 더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올해 입시 같은 경우. 어쨌든 결론은 학생들의 의대에 대한 찐사랑.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 대입뿐만 아니라 고입까지도. 그치. 그리고 문과로 어느 정도 좀 방향을 잡은 친구들이 어떤 지점을 좀 고민하고 어떤 지점을 염두하고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읽힌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흐름은 2022 겨울에 원서를 쓰는 친구들도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고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흘러간 것 같아. 이번에는 문과 확정인 친구들은 외고 더 쓸 거다 이런 얘기도 맞아.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가 많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간 느낌이네. 당연하지.